안녕하세요. 진캐스트 CTO 이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큘레이팅 튜머 DNA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내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DNA 조각들을 모두 셀프리 DNA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암세포에서 유래한 DNA 절편들을 서큘레이팅 튜머 DNA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셀프리 DNA가 확인된 것은 1948년에 확인됐고요. 그 이후에 튜머 유래된 서큘레이팅 튜머 DNA는 1994년에 라스 유전자가 확인이 됐고, 이런 유전자는 암 발생 과정에 따라서 증감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2014년의 경우는 암의 말기 상태뿐만 아니라 초기 상태에서도 서큘레이팅 튜머 DNA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 시점에 처음으로 서큘레이팅 튜머 DNA 분석이 임상적으로 시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셀프리 DNA는 정상적인 세포가 죽게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죽는 방법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다릅니다. 에이팝토시스에 의해 죽게 돼서 발생하는 셀프리 DNA는 그 사이즈가 166 베이스 페어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이거보다 2배 정도 적는 332 베이스 페어, 그리고 498 베이스 페어 정도의 셀프리 DNA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크로시스나 파고사이토시스, 오토파지 방법으로 죽게 되는 세포에서 유래되는 셀프리 DNA는 그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큰데요, 10,000 베이스 페어 이상 되기도 합니다. 세포가 죽게 돼서 셀프리 DNA가 혈액 내로 유입이 되게 되면 이게 셀 서피스에 결합되어 있거나 혹은 혈액 안에 있는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유 상태로 있기도 합니다. 혈액 내에 있는 셀프리 DNA의 반감기는 15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셀프리 DNA는 DNAG1에 의해서 잘리거나 신장에 의해서 잘리고 배설되는 거, 그리고 간이나 비장에 있는 마크로파지에 의해서 흡수되는 그런 방법으로 클리어링이 됩니다. 셀프리 DNA의 한 부분인 서큘레이팅 튜머 DNA는 몇 가지 측면에서 셀프리 DNA하고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사이즈입니다. 셀프리 DNA는 166 베이스 페어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암세포에서 유래한 서큘레이팅 튜머 DNA는 145 베이스 페어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이것보다 약 10 베이스 페어씩 작은 DNA들이 레더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암세포에서 유래한 서큘레이팅 튜머 DNA는 기본적으로는 암 조직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세포의 DNA가 모두 혈액 내로 유입이 됩니다. 물론 뇌에서 발생하는 암의 경우는 BBB 때문에 혈액으로 유입되는 양이 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이나 그 다음에 전립선, 그리고 신장 같은 경우는 캡슐에 쌓여 있어서 혈액 내로 유입되는 양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암이 발생하는 유형에 따라서 서큘레이팅 튜머 DNA가 혈액 내로 잘 유입되는 암의 종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류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큘레이팅 튜머 DNA는 암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혈액 1ml당 수 카피에서 수십만 카피까지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암이 특정한 부위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느냐 혹은 전이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양도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메타스테시스가 일어나는 암 전이 단계에 서큘레이팅 튜머 DNA가 훨씬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암 단계에 따라서 스테이지에 따라서도 서큘레이팅 튜머 DNA는 양은 차이는 보입니다. 즉 암의 크기에 따라서 혈액 내에 있는 서큘레이팅 튜머 DNA의 양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셀프리 DNA하고 마찬가지로 서큘레이팅 튜머 DNA의 반감기도 15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유는 서큘레이팅
튜머 DNA도 마찬가지로 셀프리 DNA처럼 혈액 내에서 프리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셀 서피스에 결합되어 있느냐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감기가 차이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큘레이팅 튜머 DNA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